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에 공포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 활동은 멈춰 있고 실물 경기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기업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부터 대형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JP모건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감소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지금 2에서 3%가량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한 상황에서 방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오늘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 함께 해보시고요. 매매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준 차장님과 두 영웅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외환영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듦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도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그러듯이 해외 선물은 서울 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해외 선물로 수익 내고 또한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슈, 뉴스와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비례하고 반비례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많은 정보들 들어보도록 하고요.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좀 안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제 오늘 저는 이제 계속 관망만 하다가 이제 리딩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한 틱 차이로 진입 안 될 때도 있고 두세 틱 차이로 진입 안 될 때도 있었는데요. 이거에 아쉬워하지 않는 게 이걸 진입했다가 오히려 막 손절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두 틱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관망하시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변동성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고요. 오늘도 그래도 좀 좋은 전략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 차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또 대부분의 이제 또 마스크 때문에 아마 제대로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 오늘 또 금융영웅님의 강의와 외환영웅님의 차트 리딩 같이 배워보면서 1시간 좀 도움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영웅님들 그리고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준 차장님과 함께 재미있게 이 시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빨간불 많이 켜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2.4% 상승입니다. 2,82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97%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8,57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7% 하락세입니다. 21.7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9% 상승입니다. 1,77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9% 상승입니다. 1.0985 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이 다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도 강하게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그런데 이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좀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아서 다들 이제 시장의 이제 시선은 이 어닝 시즌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나라들의 모습, 뭐 프랑스의 GDP가 얼마 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네. 나라의 성장률의 뭐 하락 이런 거보다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더 저희한테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니까 네. 아마 좀 시장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JP 모건이랑 뭐 몇 개 웰스파고라든지 네.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어요. 예상은 뭐 예상대로 좀 안 좋게 나온 데도 있고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온 데도 있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측면에 약간 시장에 좀 상승 분위기를 주는 것 같고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경기 활동을 시작할지도 네.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뭐 뉴욕주도 뭐 이제 정점은 지났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쪽이 약간 긍정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해서 조금 주가를 좀 밀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뭐 유럽 쪽은 코로나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니까 언제든지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뭐 조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직 뭐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에 조금 선반영됐던 부분 오늘 이렇게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들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 변동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트레이딩 타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저희 오늘도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퍼지면서 개장이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2% 넘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2.58% 상승해서 23,99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53% 상승해서 2,831선까지 올라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3%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지수가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8,43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개장 때 뜬 속보에 따르면은요. 진 크레머 앵커 같은 경우나 뉴욕 주지사인 쿠오모 주지사도 다양하게 긍정적인 멘트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짐 크레머 앵커가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희망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쿠오모 주지사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똑똑하게 대처를 한다면 앞으로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끝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도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됐죠. 오늘은 웰스파고와 JP 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업체들이 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소비 패턴이 좀 바뀌다 보니까 집에서 소비하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업체들이나 아니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이 한 주당 2,24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3.39% 증가해서 나스닥을 리드하고 있는데 어제장은 넷플릭스가 리드를 했고 오늘은 아마존이 나스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들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외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유럽 여행 제한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 봉쇄령을 적절한 시기에 끝내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럽발 미국 입국을 금지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이제는 이런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끝내고 싶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5월 1일에 경제를 재개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계획들을 거의 다 마쳤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또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입장들도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방역이냐 경제냐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경제 쪽에 손을 든 미국의 주들은 일단 뉴욕주, 코네티컷주, 펜실베니아주 포함해서 10개 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10개 주들은 참모들이 이미 모여서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점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두고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완화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라면서 유럽발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이동 제한 조치나 봉쇄령 조치는 최대한 늦게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다. 최대한 이 제한 조치를 늦게 풀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고점을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방심하면 안 될 게 1918년도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1차 발병 때보다 2차와 3차 발병 때 파동이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고비를 넘어섰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할 게 아니라 앞으로 발병을 줄이고 좀 안정화할 수 있도록 방역을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부분 참고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의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은행과 신용 자산 운용사들 위주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먼저 월간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평균 최대 3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번 실적 발표가 향후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JP모건 체이스의 경우에는 1사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락 등이 모두 수익 급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이 대부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30%가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사분기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런 수익 감소 요건이 1사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전체적으로 장기화된다면 기업들의 타격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지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수출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하락은 했지만 예상치를 선방했다는 소식 때문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안전자산인 달러화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저번 달 수입액이 0.9%가 감소해서 시장 예상치인 0.4%보다는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 예상치보다 10억 달러를 웃돈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수출 지표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요 감소가 아직 중국 무역 지표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저희가 체크를 할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매출의 4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가전업체 하이신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날 하이신이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같은 제조업 강대국이 타격을 받는 이유가 해외 수요 부분에서 많은 손실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해외 수요가 급감하면 기업 실적 타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또 가뜩이나 지금 중국은 과잉 부채 문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마저 문제가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사활이 걸린
수출 전망까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쪽의 수출 전망이 좀 계속해서 이렇게 어두워진다면 당분간 역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는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옆 나라인 우리나라도 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요. 이렇게 전 세계 교역이 모든 국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연 우리나라의 이런 확산 추세만 좀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기를 바라보고 또 체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채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이 회사채에 대해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뿐만이 아니라 금리 기업의 펀더멘털이 모조리 바뀌면서 회사채가 지금 엄청난 박앤세일에 들어갔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벌어진 점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전했고 보통 회사들의 디폴트, 이 채무 불이행 문제를 삼으면서 회사채 좀 위험하지 않아?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위험성이 너무 과도하게 평가가 됐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회사채 시장의 상태도 과매도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고 저가 매수하기 매력적인 상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트레이딩 하실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두 명의 히어로분 모셨습니다. 금융용어 트레이더님, 외환용어 트레이더님, 그리고 준 차장님까지 지금부터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들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두 영웅들 그리고 준 차장님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미 본장은 상승 출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다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는데 자, 이제 시장은 또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는 정점을 찍고 이제 완화될 거라는 이런 낙관적인 시각들이 좀 펼쳐지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지금 증시에 관해서는 뉴욕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고 이제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이렇게 3대 투자 은행들이 미증시는 이제 이미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 우리 세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장하고 이후에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2.46% 상승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모두 전부 다 오늘은 매수를 보고 계시는데 자, 외환용 트레이더 전략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예, 저번 주에 먼저 얘기했던 부분을 설명 좀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가 저번 주에는 하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727.25 또한 2718.75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했었죠. 이 시간대 분명 제가 말했던 가격 2727.25를 찍고 나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4월 8일부터 4월 8일 전까지 4월 9일 새벽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치신 분들은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분명.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요. 첫 번째 이 저항선이 바로 돌파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저항선에 돌파한 후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이쪽 선이 이제 지지선이 된다. 그러면은 2718이 다시 내려왔죠. 2차 지지선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지지선 저항선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번에 있죠. 저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안 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하신 분들한테 되게 지루했을 거고요. 추세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가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30분봉으로 보셔서 2766.25가 지지가 됐을 때 매수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매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2766.25 그리고 2860.50 요거는 어떻게 보시냐 일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으로 보실 때 이쪽이 첫 봉이 3월 11일
그리고 3월 10일, 그리고 2월 28일 날짜에 딱 중간 지점을 눌러보시면요. 이 고가와 그리고 2월 28일에 거의 저가 사이가 이제 어떻게 된다? 저항선이 된다. 그럼 이 저항선을 이 일봉이 S&P가 이 가격이 2860.50입니다. 2860.50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지금 글로벌 이슈가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는 많은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반대로 상방이다 이런 확률이 80%다 생각하시고 S&P가 2860.50을 돌파할 때는 지속 상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까지 계속 하방으로 보고 주식도 폭락으로 얘기했는데 이슈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슈가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면 하방으로 봤는데 지금 이슈가 안 좋은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당분간 상방으로 보고요.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2860.50 반드시 지켜보시고 돌파했을 때는 계속 매수만 바라보시고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1분봉으로 1분봉 보시는 방법 1분봉을 눌러서요. 2807.50 정도 왔을 때 매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좀 더 안전하게 10분봉으로 공격적으로 좀 하고 싶은 분들은 10분봉으로 눌러서 2788.50 사이에 왔을 때 이 부근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P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지금은 상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좀 많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추세 매매로 보실 분들은 일봉상으로 확인을 좀 하시고 2860.50선을 돌파하면은 지속적으로는 상방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 주셨고요. 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1분봉으로 보시고 2807.5선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은 여기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마찬가지로 매수 주셨어요. 네. 네. S&P가 지금 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에 외환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는 게 이제 좀 계속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3주 동안 해서 1,600만 명 가량 이제 실업 수당이 이제 신청이 나왔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실업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게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주요 지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들 발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옴에 따라 이 중간에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3분봉으로 보면 네, 2799.75 네, 이 선까지가 저는 1차 지지 라인으로 보고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분봉 2774.75 선 내려왔을 때 2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유의하시면서 이제 내려왔을 때 매수로 하시면 이제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좀 시장이 악재와 혼재가 좀 이 호재가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시장은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상승을 하지만 조금 눌렸다가 또 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 일단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2799.75선에서 매수, 그리고 2차적인 지지선은 2774.75선 여기서 눌려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장님도 오늘은 매수 같이 주셨네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코로나 공포와 연준의 유동성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네. 이제 코로나는 이게 뭔가 조금
완화가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너무 면역이 돼가서 네, 네. 이제 공포감을 전보다는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연준의 유동성의 힘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계속 증시가 거품을 다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이제 상장 기업들의 이제 임원들 있잖아요. 네. 임원들이 또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매수세를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정은 이제 내부자인 이제 임직원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네. 임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주가가 확실히 원래 이제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매수를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뭐 더 공포심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아직 뭐 저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은 많죠.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중국도 예상보다는 지금 발표가 조금 더 좋게 나왔고, 계속 지금 뭐 트럼프와 뉴욕 주지사가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이제 곧 경제 활동을 할 것 같다. 저는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계속 경기 심리를 조금 완화시키고 주고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하나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언론에서 이런 계속 조금 안 좋게 지금 계속 경기 지표를 좀 과대해서 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저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이제 유한타 리서치 센터 분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뭐 계속 이제 뉴스에서 실업률이 30%도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도소매업 종사자가 한 13% 되고, 음식 숙박업 종사자가 한 7%,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한 5%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20% 조금 넘게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또 다른 산업군에서 또 다 일자리를 잃어야지만 이 30%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조금 현실성이 없기도 하고, 이 30% 숫자가 나오려면은 저희 그 600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그때 되게 놀랐잖아요. 그 600만이 12주가 연속해서 계속 나오면은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는데, 이거 자체도 조금 현실성이 조금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예상치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시는 지금 연준의 유동성에 힘입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아직 우리는 거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니까 언제든지 출렁거릴 수 있는 요소도 남아 있고, 그런 거를 좀 유념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뭐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코로나19도 잠잠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연준의 힘이 좀 강하다는 거, 연준이 내놓고 있는 이런 부양책들이 조금 강하게 작용을 해서 시장이 거품을 좀 몰고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서와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내일은 우리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쉬고 목요일에 확인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좀 글쎄요, 지난주까지 3주 동안에 1,700만 명이 늘어났다 이런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또 풀타임 근로자가 그 근로 시간을 줄인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자도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전보다 너무 신규 실업 범위도 넓어졌고 기간도 길어졌고 금액 자체도 커졌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집계하는 사람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수정하고 뭔가 이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다 받아서 이거를 딱 일단 공표를 해서 그렇게 숫자가 조금 확대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발표되는 수치에는 그렇게 뭐 너무 겁을 내 그럴 필요는 조금 없을 것 같고요. 자, 이후의 상황들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 선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수 선물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중 차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의견이 나온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도부터 전설적인 투자자로 통하는 짐 로저스는 팬데믹이 결국 자신이 수년간 예상해왔던 엄청난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붕괴 폭은 보통 역사적으로 50%에서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견을 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춘 차장님께서도 일부 기업들은 도태가 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게 약세장의 작동 방식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위기에 대한 연준의 대처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대선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선이 11월이죠. 11월 때까지는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어도 그 후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랠리가 버블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적인 시각이 조금 더 지금은 시장의 지배적인데요. 먼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증시 약세장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고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진단 내리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S&P가 올해 말까지 8%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이런 조치에 힘입어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런 뉴욕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수 선물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지는 다른 소식들을 전해드리자면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증시가 V자로 반등을 할 것이냐, U자로 회복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온갖 알파벳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 결과입니다. 4월에 펀드 매니저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52%는 U자형의 회복을 예상을 했고 22%는 W자형 그리고 15%는 V자형 회복을 내다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측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L자도 나오고 I자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바람과 같아서는 V자형 반등 혹은 U자형으로 좀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수 선물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 다음은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다시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21달러대까지 다시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3%가량 전일 대비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감산 하배는 했지만 수요 감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수요 감소가 이 감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주 차장님은 매수 그리고 영웅 두 분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할게요. 예, 여기서 이제 저번 주 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오일은 관망이라고 좀 얘기했었습니다. 관망이라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차트가 아주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발표도 많기 때문에 관망하신 분들은 아마 돈을 버셨고요. 그죠? 관망도 보다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99%는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망이 돈이라 생각하고요. 요거를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이슈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4월 10일 날 새벽 1시에서 23분에 하루 2천만 배럴 감산 오펙과 회의 전격 합의라고 제가 사실 뉴스를 잘 안 보냈죠. 그러나 이 새벽에 발표하기 전에 큰 폭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2시면은 이쪽이면은 원래는 감산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가? 그죠? 합의를 봤으니까는 2,000배럴에서 1,000만 배럴인가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리는 척 하다가 뺐습니다. 그게 2시간 후에 발표가 됐던 거고요. 그죠? 그러면 2시간 후에 이슈를 보시고 오일을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다? 2천만 배럴인데 1,000만 배럴로 감산 합의했네? 그러면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다? 골로 갔다. 손실 났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아침에 다시 빠진 이후 한 몇 시간 후에 멕시코가 합의를 안 했다 해서 감산이 불발됐다. 7시간 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뉴스나 이슈를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다? 큰 손실이 났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이슈나 뉴스가 맞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주식 선물 옵션, 해외 선물, FX 마진, 뭐 코인부터 다 해보면서 결과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맞는다. 기본적인 차트 기술력이 85% 이상 맞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제가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차트 부분을 보시면은 이 연두색에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확률은 거의 98%고요. 두 번째는 85%입니다. 세 번째는 70%입니다. 70%를 맞으면 이제 큰 폭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제가 매매를 안 합니다. 세 번째는 거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쳤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이나 또한 이거를 관심 있게 하신 분들은 뭐 서울경제TV나 제 방송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를 치신 분들은 이슈가 감산해서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차트를 외환영어 차트를 보신 분들은 매도로 쳐서 수익이 났겠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울경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 전략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뭐 지난주에 전략 주셨던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 전략 확인할게요. 예, 오일 같은 경우에 지난주 좀 오르는 척 하더니 엄청 빠졌습니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휴장, 굿프라이데이로 휴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전에 저도 오일을 되게 눈여겨봤었어요. 리딩을 하면서 아 이거 엄청나게 오르네요. 같이 상승할 것 같다 했는데 딱 오르자마자 그냥 바로 빠지는 흐름 보여주면서 아 관망하긴 잘했다 생각한 종목이 오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그냥 매수로 들고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수요 같은 경우에 약 3천만 배럴 정도 감소가 되는데 이제 공급 자체가 약 2천만 배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못 미치는 1,000만 배럴 나오면서 더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오펙 플러스 가입하지 않은 이제 회원분 그 국가들까지 하면은 약 2천만 배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했을 때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수요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5분봉 기준 네 22.58 네 22.58을 저는 1차 저항선으로 보고요. 그리고 60분봉에서 23.64 부분은 2차 저항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항선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니까요. 이제 지금은 좀 기다림을 좀 즐길 줄 아셔야 돼요. 저도 좀 보면서 갑갑하긴 합니다. 2시간 막 3시간 보면서 이게 진입되나 안 되나 이게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는데 진입이 안 되더라도 이제 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는 일단 감산을 합의를 했지만 수요 감소량에 비해서 감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하방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22.58선 그리고 23.64 이렇게 저항선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여기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춘 차장님은 매수 주셨어요. 네, 저는 뭐 20달러를 저점으로 보고 그 근처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제 이제 또 트럼프가 트위터로 또 이상한 말을 또 했잖아요. 또 네. 2천만 배럴 감산. 네, 네. 오늘 그 2천만 배럴 숫자 맞추는 거를 되게 막 여러 가지로 해봤더니 이게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게 4월에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랑 다 증산을 했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하고 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추가로 이제 그쵸. 매입하는 전략 비축유 그런 걸 다 합하면은 뭐 네네. 비슷하게 또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그러니까 분명히 오펙 플러스 거기서는 970만 배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멕시코 이제 또 그 대신에 이제 감산을 뭐 미국 쪽에서 떠안아서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미국이 그냥 당연히 손해 보는 짓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멕시코에 뭐 어떠한 뭐 트럼프의 그 사업
국가적인 그런 기질로 봐선 분명히 뭔가 또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네. 사우디도 말은 이렇게 감산을 한다고 하지만 아시오 쪽에 그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는 또 할인을 네. 하면서 네, 맞아요. 뭔가 또 시장 점유율은 더 넓히려는 늘리려고. 약간 그런 속셈도 보이는 것 같아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아요. 그래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태도가 변했다와 뭐 이렇게 국가적인 조금 공조가 이루어지가 있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원유 요즘 ETN하고 ETF가 되게 네. 난리였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미국도 레버리지 상품은 거의 다 소멸되거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 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 축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런 ETN과 ETF로 너무 당한 나머지 이제 원유 시장 쪽은 아예 보지도 않으면서 약간 한 축의 매수세가 조금 사라지면서 지금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반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20불은 저점을 저희가 19.3 정도, 5 정도 이렇게 네.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가까이 오면은 그거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 차장님은 오늘 매수 의견을 일단 주셨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시고 그런데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5월물 같은 경우는 21달러 선인데 6월물 같은 경우 이제 차월물이 조금 더 가격이 높잖아요. 거의 28달러인데 지금 괴리가 굉장히 커요. 네, 갭이.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5월물이 만기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가격적으로 이 갭을 좀 좁히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원유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클 뿐더러 지금 너무 실물 쪽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근얼물 쪽으로 지금 전혀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원얼물 그냥 근얼물 쪽이 더 그냥 빠지는 현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얼물 쪽으로 점점 이렇게 컨텐츠가 커져가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원유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한 평소 때의 한 10배 정도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원얼물을 매수를 어제도 약간 그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 네네. 원얼물을 매도하는 게 오히려 조금 낫다고는 보여지는데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원얼물이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얼물을 사고 원얼물을 파는 이런 스프레드 거래가 조금 유효하게 적용할 것 같고 분명히 기관들이나 그런 데서는 이런 거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는 조금씩 이런 것도 어떻게 스프레드를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거고 원유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거를 이 스프레드로 관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2월물은 지금 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물이 지금 현재 근월물과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나 이거를 조금씩 체크하면서 이게 조금 지금은 10불 넘게 아마 차이가 날 텐데, 네, 그게 5불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조금 원유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근월물 가격도 조금씩 오를 것이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월물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또 스프레드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일단 원유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거를 확인을 하기에는 이 월물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두 영웅님들 나오는 날에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가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죠. 막간을 이용해서 또 짧게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보조지표 하나 그리고 경제지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짧게 2개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3분 이내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조지표의 투자심리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투자심리선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자의 심리도를 N일간의 주가 상승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보통 10일선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과열 및 침체를 확인하는 이제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투자 심리선 공식이 있어요. 투자 심리도는 10일을 최근 10일 중 이제 주가 상승일수 이제 전일 대비 주가 상승일수를 해서 곱하기 100인데 이게 4일에서 8일이 약간 33.3%에서 66.6% 사이가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제 과열됐을 때, 이제 매도 아니면
침체됐을 때 매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선 활용이 제가 이 이야기인데 이제 75% 이상, 그다음 25% 미만 이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일부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에 뭐 선물 같은 경우에 90% 10%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참고로 하실 거지 이걸로 뭐 100% 이걸로 뭐 들어가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선 단점으로 이제 상승 추세나 이제 하강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는 이제 적용하기 힘든 점, 이제 다음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과열됐을 때 지금 매도로 보시면 수익 충분히 나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대신 여기 이 두 번째 과열 구간일 땐 보시면 여기서 충분히 상승해서 과열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눌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음봉이 계속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열 부분이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이때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때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조 지표랑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선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경제 지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번 주 지표 발표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고, 연구 분야는 약 200개 뉴욕 제조업체의 이제 사업 상태 또는 제조업 경기 기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200개 제조업체 경영자한테 이제 그러니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특징적으로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0 이상일 땐 미 달러와 가치 및 경기 전망이 좀 밝다. 그다음에 0 미만일 땐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SM 제조업 지수보다 이제 먼 선행으로 이제 한다는 점 체크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 보시면 완전 마이너스 35, 완전 엄청 많이 빠져 있죠. 그만큼 미국 제조업 지수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까지 해서 오늘 3분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경영 트레이더의 3분 강의, 오늘은 투자 심리선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도 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빠르게 외신센터 연결해서 속보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가 지금 전 세계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을 겪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연초에 IMF가 글로벌 GDP 성장률을 3.4%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3%로 역성장이라고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2021년에는 내년에는 좀 부분적으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개선되면 회복이 되겠지만 코로나 위기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중국에 관련된 이슈예요. 중국이 자국 무역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농산물 구입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외로 무역 합의 조항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올해 1분기에 작년 대비 6배가 많은 축산물을 구입을 했고 2배가 많은 대두를 수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올해 1월 달에 중국의 대명절인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앞으로 쭉 이 점을 이행을 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중국 측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지표를 발표해줌에 따라 안전자산인 증시가 상승을 하고 위험자산인 주식이 오르고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학자는 전 세계 경제 활동이 무너지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여전히 중국의 수출 부문에 있다라면서 앞으로 해외 수요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속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자, 오늘 저희가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까지밖에 좀 못 살펴봐서 골드가 좀 아쉽거든요. 골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방향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700선이라는 이 저항선은 지금 강력하게 좀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 세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전부 다 매수 의견 주셨다는 점. 골드는 그러면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우리 외환유력 트레이더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참 힘든 세상에 좀 웃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힘든 세상.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이죠. 힘들든 즐겁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님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생각을 못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든 자산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자산 현금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쓸 건 써야 되지만 이제 나머지 뭐 소비를 지출하는 걸 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준 차장님은 네. 역시 저는 네.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그쵸? 오늘 그 철도위원회 텍사스 네. 감산회의가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서 아마 최초로 감산이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20% 감산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오늘 조금 원유는 들어가시기보다 이런 회의도 조금 보면서 네, 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가 관련해서 또 이런 정보 주시니까 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1시간 꽉 채워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선으로 저희 하루 쉬어갑니다. 여러분도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